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출판 문화계의 갓피플을 만나보겠습니다. 박물관은 한 나라 문명의 척도다라는 지론으로 국내 최초의 출판 박물관을 설립한 분인데요. 문화재 복원, 보존과 관련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 발벗고 나선다고 해서 문화계의 마당발로 불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과 함께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거기에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하면은 그건 아니죠. 네. 그야말로 봉사해야 진짜 되고. 봉사를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계 마당발이신 대부이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따뜻한 차 한 잔 예, 예, 드시면서 한번 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직함을 찾아보니까 뭐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시고 관장님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뭘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중에 문화유산 국민신탁 그걸 이제 2009년부터인가요? 이사장으로 선출되시고 15년 하다가 이제 퇴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새 출발이니까 축하해달라 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유홍준 문화재청장 때, 네. 아이고 민간운동, 저도 이제 민간운동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2000년부터 해왔는데 네. 민간에게만 맡겨가고 되겠네. 우선 마중물을 넣어주자 문화청이. 국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네. 나보고 그 설립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해서 나가 그로부터 나도 15년 세월이 그렇게 간 줄 몰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까지 잘 마치고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서 17,0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는데 네. 이게 일단 문화유산 국민신탁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네.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도 뭐 하면 소개하시겠지만 그 유명한 시인 이상의 집이 네. 이상이 27년 사시다가 가셨지만은 그 20년 살던 집이 통일동에 네. 그 가타가면 없어질 뻔한 한옥인데 아주 그걸 극적으로 또 살려서 지금 엄청 그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특히 학생들은 네. 그렇죠. 학생들은 그 뭐 숙제도 하러 오고 그래서 그 저런 건 정말 보람 있죠. 안 그랬으면 저거 그냥 흘려버리면은 다시는 또 저기서 그 천재가 27년 인생에서 20년 사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집을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사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들여서 보존하는 역할을 그렇죠. 또 하고 계신 거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원이 지금은 17,000, 예, 맞습니다. 뭐 300명 이 정도라고 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초기 시작할 때만 해도 300명 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예. 시작 단계니까 당연히 이제 한 명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그렇죠. 앞에 그래도 그 초대 이사장이 그 바쁜 분이 300명을. 아이고 그러면 그걸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고 그분은 워낙 바쁜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KBO 총재가 된 바람에 네. 그리고는 17,500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했더니 보니까 이사장님이실 때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입해라 회원해라 하셨다면서요. 이자를 통해서 이제 고맙기도 하고 어떤 네. 데서 부담을 분명히 없지 않았지만 다 예. 하신 분들이 다 보람으로 이제 그쵸. 느끼고 그리고 뭐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또 많이 봉사를 많이 해줬습니다. 뭐 스타벅스라든가 기업에서도 많이 참여를 그러면요, 하는군요. 그러면 참여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순수 그 회원들은
10,000원 이상 안 빼도록 키. 아, 개인. 10,000원 이상은 네. 아무래도 부드럽다. 우리한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의외로 그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이제 기부를 또 받기도 하셨고, 뭐 기업의 기부를 받기도 하셨고, 그래서 자산이 꽤 됩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이요.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해주신 시인 이상의 자택도 있지만 네. 또 다른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윤경열 선생님 집. 제 양반은 예. 정말 함경도 분인데 네, 영원한 신라인으로 자기는 살겠다 해서 그 어린이 저걸 했죠.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방 가서 예. 그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네, 교육. 그러면요. 그 경주에서 그 어린이 박물관 운동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집을 지금 우리 저 문화유산 국민신탁 경주에 하나 연락처도 되면서 네. 봉사를 하는데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네.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옛집을 또 이제 보존하기도 하시는 거고. 또 그러면요. 일본 가옥들도. 그거는 이제 일본 가옥이어도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 일본에 있는 일본 가옥하고 한국의 한국에 있는 거랑 기후와 정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그 절대 하나도 손상 없이 보존돼 있다는 게 네. 굉장히 건축하는 분들은 대단한 상과 그렇죠. 된다고 맞습니다. 공부가 된다고 그래서 네.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네. 아, 이건 뭐 유명하죠. 주미대 이게 이제 한제국 공사관. 제가 참 네. 지금도 울컥해지는데요. 그렇죠. 1881년에 조미 수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최초에. 그때 고종 황제가 1895년에 우리 용사를 산 건데 네. 그걸 1905년 울산역에 되면서 일본에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점때 1910년에 네. 미국 사람한테 10불 단도 10불에 아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국 사람 손에 우리가 살 때는 제킨슨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참 고마웠습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네. 그 생활하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을 안 대고 아이고. 그대로 보존해서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감사하네요. 나중에 그 감사패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 국민탁에서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안 되는 거니까 개인이 네, 다 네. 해가지고 당시에 김찬 청장하고 문화재청과 가서 함께. 가서 이제 본계약을 해서 네. 그래서 가장 제가 보람 있는 거가 문화유산.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도됐습니다만은 네. 미국 그 근대 문화유산으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대통령부터서 가신 분들은 반드시 아주 그 들리는 코스가 됐어요. 거기 또 김구 선생님이 집필 휘호도 기증을 하셨다고. 그럼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유산 식탁에 네. 백범 선생 또 도산 안창호 휘호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사장님으로 근무하시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도 문화재. 그게 이게 바로 여기죠. 사바틴이라고 하는 네. 러시아 그 건축가가 설계한 근대 문화유산인데 네. 그래서 러시아 대사들이 꼭 취임하면은 반드시 여기를, 와요. 그러세요? 네. 네. 아름답잖아요. 네, 이게 덕수궁 중명전. 중명전 거죠? 고종 황제가. 거기에 지금 우리 헤드쿼터로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관장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면 전하 이런. 왜냐면 전자는 그쵸. 왕이 거주하는 데만 전자를 붙이니까 고종 황제가 3년 계셨으니까. 네, 편전인 거죠. 아니 그때 왜냐면 네. 그때는 경운궁이고 그 뒤로 그쵸, 이제 그 뒤로. 덕수궁으로 이렇게 네. 그때 큰 화재가 나서 네. 고종 황제가 3년 계셨거든. 네. 진짜
왕이 드나들던 곳에서 일을 하는 느낌은 그래서 어떨까 그 전자가 궁금하네요. 네.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근데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설마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 월급을 안 받으셨... 당연한 이야기죠. 미국, 영국에서도 거군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요. 네. 인간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거기에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하면은 누구 보고 회원 가입하라고 뭐하러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야말로 봉사해야 진짜 되고. 봉사를 하신 네. 거군요. 그 월급도 안 시간이고, 받으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취미가 새 책 팔아서 헌책 사는 게 취미라고. 그거는요. 네. 제가 삼수판사 이제 우리 가업인데 출판사, 우리 형님이 예. 이제 내 위에 형님이 이제 창업을 하셔서 금년에 74년이 되는 이제 네. 삼수출판사 때 우리 형님이 부산에 대한도서라고 큰 서점이 있었어요. 네. 거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갓집이 됐는데 그러셨구나. 예. 거기다가 한 1년간 나를 맡긴 내 동생인데 좀 네.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고 그로부터서 1년 후에 삼수출판사 부산지사장을 맡아서 네. 10년 부산에 있으면서 내가 출판으로 또 서점으로 번 돈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뭘까? 출판 박물관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속활자 최초 발명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난 올 때마다 많이 가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는 그 고문서라든가 책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네. 그런 거 수집을 하는데 우리 형님이 또 서울에서 무슨 기자들하고 그 한 자리에서 내 동생이 부산에 지사장으로 내려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새 책 팔라고 헌책이나 산다고. 진짜 맞는 말이네요. 출판사로 새 책을 팔아서 그런데 헌책을 사시는. 거기에가요. 네. 국보 보물이 지금 우리 삼수출판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도자기 서화를 줘서 많이 했는데 나는 책을 돈도 하지만 어떤 출판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제를 한 거지요.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데 그게 초조대장경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와. 초조대장경 알다시피 예. 고려 현종 때, 네, 네. 고려 현종 11년에 지금도 봐도요. 지금 한지를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네, 운동을 네. 하고 있죠. 아마 네. 2026년이면은 세계 문화유산을 그럴까요? 등재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많죠.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대개 책은 이제 초판본을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초판본인데 대개 전쟁을 우리가 많이 특히 6.25 사변을 치르기 때문에 50년대 또는 일제 치하에 있는 책들이 거의 많이 소실되고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 기쁨은 말할 수 없죠. 우리 삼수출판 박물관에 하도 많으니까 제가 뭐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그 주요한 초판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린 석보도 보물로 정돼 있는데 그런 그 자료들은 가타고 소실될 뻔했죠.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6.25 때 피난 오면서 뭐또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걸 가져와서 힘드니까 헌책판에 팔고 또 돌아가시면 또 후손들 잘 몰라고 처분도 하고 그랬겠죠. 제가 그럼 이쯤에서요. 예. 김종규 관장님의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담담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석함 안에서요. 예. 한 장을 뽑아주시면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진담? 진담? 예. 진담이 나왔네요.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진담입니다. 나의 이름이 제목인 시가 있다. 제목이 김종규라는 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딘가에 처박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책들을 찾아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하고 있지. 김재석 시인의 시네요. 내가 그래서 이 시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인이 예. 제목을 김종규 해서 관장님의 시를
쓴 거군요. 통화는 내가 한번 했습니다. 이거 아, 있다고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를 쓰신 거네요. 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의 뜻일까요? 그런데 역시 시인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요. 잠자리까지 지금 이제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에. 네, 맞습니다. 역시 시인은 달라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책을 찾아서 정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예. 네, 사라지면 안 되는 책을 또 해주신 그러면요. 거고요. 그죠. 뭐 이뿐만이 내가 아니고 앞에서도 그 다산 정리학교의 비첩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요. 뭐 참. 그 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은 선생님의 시에도 등장을 하세요. 만인보. 네, 아이고. 여기도 보면 김종규가 걸어온다. 저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손들어 벌써 사람과 사람이 반가움의 무덤에 파묻힌다. 왜 그런지 그의 주위에는 예술가, 교수, 정객, 묵은 정객, 회장, 사장들이 판소리 5마당으로 에워싸고 있다. 언젠가 껄껄 웃음 보따리. 근데 껄껄 하는 거 보니까 딱 제가요, 반장님이세요. 아까도 네. 여기 정 대표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나는 정객, 묵은 정객 그런데 저것도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이 있고 저 후렴 부분인데 네. 그 살아계신 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은 야, 참 화가 같으면 참 천재 화가다. 그렇죠. 내를 그 시로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무슨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근데 역시 고은 선생 천재다. 왜냐면 내 마음에 네, 내가 와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닿으셨. 내 초상화를 무슨 뭐 그린 화가가 있다면 나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미지라든가 내가 별로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편에 흐르는 그 시를 야 역시 고은 선생은 그래서 이거 결례될는지 방송이니까 어쩌면 모르지만은 네, 아이고 작년에는 정말 우리나라 국격을 높여주는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 노벨 문학상을 네, 그 순간 나는 고은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뜻이든 뭐든 어떤 네. 고은 선생한테 예, 그 한강 작가인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로부터는 이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 아버지 한성원한테 네, 한성원 작가한테 또 전화했어요. 네. 그 한성원 작가는 우리 산울반사 그 필자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작가가 한강 작가 아버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예, 고은 선생이 그 노벨상을 받아서 후배가 받았으니까 겸사겸사 전화도 했는데 글쎄 이건 애칭이니까 지금도 나는 이제 딸이나 이제 또 아들은 놈 그러잖아요. 조카도 그렇고 우리 아들놈이 우리 딸년이 그러잖아요. 애칭으로 그러니까 근데 권현이 살반사 인생 먹고 큰 년이야 고맙지 살반사 고맙지 나하고 또 동갑내기거든. 그리고 3세대 한문학전집 이청준이랑 모두 우리가 동갑내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웃었다고 북한상 받았을 때도. 그런데 또 최근에 노벨상까지 이러는데 참 순수하거든 그 양반이 한강 작가. 아버지가 한성원인데 지금도 장흥에 그대로 계시잖아. 그때 내가 뿌듯해. 그리고 아자아자 바라아자니까 강수연도 생각이 나고. 근데 이 내용 보면요, 아까 껄껄 웃음 보따리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딱 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껄껄 웃으시면서 항상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의 무기는요. 네, 지금 우리 하나도 웃는 얼굴로 하는 게 좋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고민은 마치 자기가 대표적으로 받는 것처럼 항상 인상 찌푸리고 다니면 누가 좋았어 그래서
우리말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 네,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미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웃는 얼굴.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고 계시는군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제일 그 후한 시대 최자옥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치가면서 문필가가 네. 쓴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이 시인 신물념이요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려라. 수시 신문망이라 받은 건 잊지 말아라. 부모 자식한테도 그래야 돼요. 무도인 지단 남의 흉보지 말아라. 네. 무설기지장 지자랑 너무 하지 말아라. 이게 그 좌우명인데 제가 석불 정교 선생님하고 내가 20대 그 어른한테 받았던 그 좌우명을 지금 돌이켜봐도 참 맞구나. 네. 그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정말 아주 맞는 이야기를 살아보니까는 세상 살아보니까는 최후 승자는 상대를 승자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상대한테 의도적이라도 이기는 자보다는 져주고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양수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도 안 뺏기려고 하는데 근데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쭉 우리 가정사에서도 그러고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내가 조카들하고도 그러고 해보면 아유 일부러 막 져준다기보다도 어떻든 상대를 배려한 주는 쪽을 택하면은 상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내가 보면 나는 어땠나 나도 물론 내 욕심 부릴 때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주는 마음을 가질 때가 훨씬 더 편고 그리고 결과가 더 좋고. 아, 오늘 정말 재밌는 정말 개인적인 얘기부터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오신 그런 얘기까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계시고 또 출판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우리 문화출판계의 대부입니다.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